정아입니다. 홍승희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토크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화 특집! 네, 토크 위주의 방송. 네, 한국화 특집입니다. 한국화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토크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동양화, 한국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한국화 전공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많아요. 근데 일단은 한국화를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볼 일이 없어요. 지금 화실에 와서는 많이 보는데 네. 한국 같은 거 배우기 시작하면서 좀 관심이 생기고 네. 그 매력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화실 오기 전까지는 그림을 한다, 특히 취미로 그림을 한다 하면은 보통 색을 쓰는 거, 네. 수채화, 좀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유화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떠올렸죠. 저도 약간 동아리 비슷한 거에서 그림을 네.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수채화를 수채화, 맞아요. 그림 하면 한국화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동양화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매낭국죽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문이나 종류만 생각하시고 네. 이제 단순하게 좀 난을 쳐야지 네. 한국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많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되게 여담인데 소개팅 어릴 때 소개팅 할 때 막 저는 한국화 전공입니다. 막 이러면은 한국화요? 그럼 뭐 가야금 뜯으면서 난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웃기려고 하시는 건데 뭐지? 이런 약간 너무 전통에 대한 것만 너무 생각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원래는 그 한국화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잖아요. 뭐 미나도 그렇고 뭐 사군자나 뭐 문이나도 그렇고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찾으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군자 처음 배운다고 했을 때도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거를 계속 똑같이 그리는 거 같잖아요. 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거기 안에서 1번 선을 긋고 2번 선을 긋고 이렇게 치면 난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네. 옛날에 사람들이 왜 이런 매낭국죽을 그렸을까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는 네. 내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서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수묵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묵에 먼저 좀 매력을 많이 느꼈는데 행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뭔가 문자로 이게 문자에서 변형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림에서. 그래서 그런 문자로 어떻게 변형된 건지 그걸 알아보는 좀 재미도 있고 또 수묵을 할 때 이게 몸을 써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난초를 할 때도 이제 이 코어를 여기 중심에 있는 이제 뼈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척추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난초를 이렇게 우아하게 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더 재밌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미술을 하러 왔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거를 직접 자기가 그래도 붓을 들고 시작을 했을 때의 얘기고 사실은 좀 접근도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어떤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깔려있는 문화가 지금 책이 읽는 방식이나 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있던 그림을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람들이 보다가도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글자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조금 더 재미없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상도 지금 뭐 경화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서양화 같은 경우에서는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건데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게 거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뭐 네. 소나무를 그리면은 소나무는 뭐 건강을 상징한다든지 연꽃을 그리면은 뭐
어떤 심신의 안정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개체를 그릴 때 그 상징성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 상징성들을 알면 훨씬 더 좀 즐겁게 감상도 네, 하실 맞아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양화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문이남, 매낭국주. 매낭국주, 예. 먹으로 그리는 그런 종류들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채색이 들어가는 뭐 그런 종류들에서는 네.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민화겠죠? 네, 민화, 네. 민화들 있고 네, 산수화가 또 있겠죠. 또 화조화는 또 문이나 쪽에 들어가니까 나무와 뭐 꽃, 뭐 새 이런 걸 그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소재별로도 분류가 가능하고 기법별로도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인물화를 네. 현대적으로 그리시는 취미로 네. 하시는 분을 인터넷 찾다가 봤는데 네. 옛날에 그 임금님들 초상화 그리듯이 아. 가족이나 자기가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그렇게 네.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굉장히 똑같이 그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임금님 어진, 그러니까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뭐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분들의 그런 초상화 그런 분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속화가 있죠, 또. 그렇죠. 예. 풍속화 하면은 또 김홍도, 김홍도. 예. 단원 김홍도의 그 풍속화, 그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그렸던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수묵화로 많이 이제 그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기법별로 분류를 하자면은 수묵화, 수묵담채화, 뭐 채색화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양화를 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료 준비에 공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가루 같은 거를 네. 악교에다가 섞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악교 농도도 어느 정도 정해진 뭔가 기준 같은 건 있긴 하지만 결국엔 개개인의 취향별로 다 네. 자기가 찾아서 써야 되는 거고 아,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면이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좀 그런 거를 잘 알 기회도 좀 많지가 않죠. 또 붓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개량돼서 이렇게 규격화돼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장인한테 이제 뭐 부탁을 해서 내가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붓을 골라야 되는지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도 네. 그거를 아시기가 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 준비에서부터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타깝게도 서양화랑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별로 네. 다르지 않거든요. 그냥 그쵸. 조금 더 거의 똑같은데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전통적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냥 자체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응용 범위가 넓은 건데 네. 정리된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네.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수채화를 그리겠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뭐 조금만 찾아봐도 다라라락 정보가 이제 딱 정리된 게 나오는데 사실은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동양화를 뭘 그려보겠다 이러면은 언어도 너무 생소하고 정보도 별로 없고 네. 정리된 게 별로 없으니까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 게 네. 많이들 접근하는 개량된 이런 물감들도 없고 사실 국내에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있는데 좀 전문가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화를 내가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맞아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저희 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현재 전시도 하고 있고요, 기획전으로. 네. 그리고 보통 그런 전시들이 많이 열리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다른 해외 유명한 작가들보다는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은근 찾아보면 많죠. 그쵸. 찾아보면은 많이 있는데 사실 완전히 전통화는 뭐 중앙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찾아가면 좋은데 현대적으로 해석된 이제 동양화를 찾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동양화인지 뭔지를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화나 수채화나 이런 거는 육안으로 딱 보시면 아 이거 유화 같아 수채화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동양화는 채색화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미나는 이제 조금 많이 아시는데 옛날보다는 근데 채색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로 한 거야? 색연필로 한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네, 실제로. 저도 그런 네. 질문 많이 들었어요. 뭐 선생님도 작품 채색화 작품 많이 네. 하시는데 선생님한테도 이거 뭘로 한 거냐고 이거 색연필로 한 거냐 파스텔로 한 거냐 이렇게 많이 수채냐, 뭐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뭐 이제 작품 캡션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달아놓는데 이거는 뭐 한지의 수간 채색 뭐 이러면 채색화로 한 거, 뭐 한지의 수묵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수묵한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다음 수간 채색은 뭐예요? 수간 물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분체를 수간 수간 물감이라고 하는데 수간 물감으로 그린 것을 수간 채색이라고 합니다. 동양화 물감들이 국내에서 많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너무 네, 안타깝죠. 그게 누가 좀 개발해 주시면 네, 그래서 해외 나가서 구매를 해오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 사실은 국내 좋은 물감들도 많이 개발이 됐으면 하고 또 뭐 석채라는 물감이 있거든요. 석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많이 구매를 해야 돼서 국내에서는 국내 브랜드로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석채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원료나 1차 가공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네. 뭐 브랜드나 상품화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수출을 했다가 다시 또 되돌아서 오는 네. 그런 경우들도 많대요. 아무래도 인기가 아직은 뭐 수채화나 유화만큼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뭐 화방 쪽 관련 업계에서 많이 생산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생산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튜브 물감들이거든요. 네. 먹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나오는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장인들이 만드는 것들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벼루라든지 뭐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뭐 먹이라든지 뭐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산이 안 되고 다만 가장 좋은 거 종이는 아주 좋죠. 아, 그렇죠. 예, 지류는 정말 한국이 제일 좋아요. 네. 예, 제가 다른 중국지도 써보고 일본지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한국의 한지가 가장 좋더라고요. 예. 오늘 이렇게 한국화 재밌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한국화 특집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화 감상 재밌게 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사실은 토크 게스트가 한 분 더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또 즐겁게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국화 감상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